지금부터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일단 튀어야 한다?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별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 자기소개서는 좀 튀어야 되겠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좀 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나 튀는 것, 너무나 과한 것, 이런 것은 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격적인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IT 업계나 이런 쪽은 약간 좀 자유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파급적으로, 파격적으로 쓰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IT 직무를 하더라도 그 회사가 어떠한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공기업이라든지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떤가요? 아직까지도 이러한 기업들은 약간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이런 기업에서 IT 직무라고 해서 과하게 튀거나 이런 요소들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면접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하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 산업에 계신 분들 이런 쪽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출 전에 잘 검토하자. 당연한 말이겠죠. 특히나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강구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평가자한테는 크게 오류로 보일 수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내용이 중요하지. 굳이 뭐 그 오탈자 하나가 크게 중요하겠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서류를 점검하는 입장인 사람으로서 만약에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오탈자가 보이게 되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조금 면밀하게 그리고 조심성 있지 않아 보이네. 좀 꼼꼼한 성격이 떨어지네. 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썼지?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자 이름 이런 거 쓸 때도 뭔가 좀 유식하게 보이려고 고사성어나 이런 거 쓸 때 잘못 쓰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성실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좀 주도 면밀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하기 전에는 꼭 한번 다시 살펴보는 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이 비문인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문장을 써본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는 사람들은 서류를 많이 보아온 사람들입니다. 기업에서 대부분이 하는 일들이 뭔가요? 서류를 작성하고 서류를 검토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전문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작성한 문장들은 되게 설익은 밥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들이 자기가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조금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쪽을 한번 검토해 주기를 부탁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복붙하지 말자. 카피 앤 페이스트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제 처음 하다 보면 막막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터넷에서 잘 썼다는 그런 표준 사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 담당자들은 이런 자기소개서를 무지하게 많이 보거든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몇백 건씩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매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것은 어디에서 좀 본 듯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이 작성한 이 자소서들을 갖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할 경우에는 쉽게 들통이 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자기소개서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그 모사율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모사율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검토의 대상으로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터넷에서 뭔가 돌아다니는 것들을 갖다가 쓰겠다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설령 이런 게 자기소개서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면접에서는 들통나기 십상입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 하다가 이름을 잘못 쓰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향후 면접이나 이런 거에서 위험한 소지가 발생할 수 있죠. 특히나 회사를 오게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이력서를 여러 군데 쓰다 보니까 기존에 썼던 거를 그대로 다시 재제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꼼꼼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제출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회사 이름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다른 회사에 제출하면서 다른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은 글을 읽는 회사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좋더라도 이런 분들은 쉽게 합격으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회사에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작성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양사하고 삼양식품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것들을 혼용해 쓴다. 이거는 그 기업에 있는 분들에게는 되게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신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삼양사와 삼양식품은 절대 같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작성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거짓 내용을 제시하지 마라. 당연한 거겠죠. 자, 자기소개서는 팩트에 기반한 내용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소서의 진실성이 의심된다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면접에서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짓이 발견되면 이런 부분들은 취업의 성공으로 직결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소서의 내용이 거짓말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시할 경우에는 추후 탈락될 수 있다는 게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설령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합격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아니면 서류 전형을 할 때, 그리고 취업을 할 때 서류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나중에 불합격을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부지불식간에 여러분들은 사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짓 내용을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어떤 회사에서 해외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뭐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거짓으로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뭐 어디 오지 탐험을 했다고 써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관광으로 가서 앞에서 사진만 살짝 찍고 온 거를 자기의 큰 경험인 듯이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레피테이션 체크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업에서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체크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여러분들의 입사에 대해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내용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양하셔야 합니다. 작성 분량을 고려하셔야 되죠. 뭐 요즘에는 그러한 시스템적으로 어떠한 작성 분량이 제한되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고 내가 단순하게 문서로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작성 분량을 제시해 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내외로 작성하시는 게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작성하는 것도 너무 적게 작성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족을 붙이거나 해서 분량을 늘릴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짧게 쓰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성이 좀 결여되거나 그 다음에 읽는 사람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작성 분량을 잘 판단하셔서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경험 제시를 고려하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경험에 대해서 자기소개에서 물어보는 항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볼 건데요. 자, 회사나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위주로 풀어나가는 게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게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검토를 해보면 그 남자분들의 경우 대부분의 많은 분들, 한 7, 80%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일반 군대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군대에서 뭐 리더십을 발휘했다든지 성실함을 보여줬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또 군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또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냐면 대학교 때 조별 활동이라든지 과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경험을 한 것들을 주로 작성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시를 하다 보니까 차별화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색다른 것들, 에피소드를 좀 경험적인 요소로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오래된 경험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거, 그리고 자기가 유치원 때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제시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오래된 경험들이라서 글을 읽는 사람한테 설득력이 결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리고 좀 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경험적인 요소들을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제시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립니다. 자, 상투적인 표현을 지향하라, 이거 있죠. 요즘엔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경험하는 것들 요소입니다. 뭐 저는 자상하신 어머니와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을 처음 보게 되면, 첫 문장을 딱 읽게 되면 약간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뒤에서 이걸 뒷장을 읽어봐야 될까라는 약간 의구심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상투적인 표현들은 쓰지 않는 걸 권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실하다, 나는 긍정적이다, 나는 이 회사에 대해서 너무나 호감을 갖고 있어서 꼭 들어가고 싶다, 이런 것들은 또 너무 상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서투른 티가 나더라도 내가 좀 뼈대를 잡아보고 나만의 어떠한 문장으로서 나만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약점 요소는 전략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점만을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약점 요소도 있고, 어떠한 이런 약점적인 요소들은 이 회사의 이 업무를 하면서 강점적인 요소로도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너무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약점들을 통해서 이 회사의 어떠한 직무에 전략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조금 자기가 소심하다,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지만, 이 소심하다라는 거는 나는 꼼꼼하다라는 걸로 좀 치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업무는 어떠한 데이터를 뭐 다룬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꼼꼼한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약간 좀 내성적이지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큰 장점을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술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점적인 요소라든지 강점적인 요소, 성격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면접에서 하나의 큰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이런 것들을 갖고 집중적으로 추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면접을 위해서도 자기소개서에 전략적으로 잘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